한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1990년부터 보면요, 이탈리아 월드컵 때 이회태 감독이었고, 1994년 미국 월드컵 때 김호 감독이었고,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차범근 감독, 2002 한일 월드컵 히딩크 감독이죠. 2006년 독일 월드컵 아드보카트 감독, 2010년 남아공 월드컵 허정무 감독, 2014년 브라질 월드컵 홍명보 감독,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신태용 감독입니다. 그 사이에 조광래 감독, 최강희 감독 등 국내파 감독이 더 있었고요. 2002 월드컵 이후 베어백, 쿠엘류, 슈틸리케 외국인 감독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참 많이도 바뀌었네요. 그리고 러시아 월드컵에서 16강 진출 실패 후 대한축구협회는 다시 외국인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벤투. 카타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투자였습니다. 투자가 맞죠? 연봉만 25억입니다. 이전 신태용 감독이 5억에서 6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벤투 감독은 연봉만 25억이고 벤투 코치진까지 하면 50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환산하면 200억 가까운 돈을 감독 코치에게만 쏟아붓는 것입니다. 왜 외국인 감독을 선호하게 된 것입니까? 먼저는 한국 축구 최고의 업적을 이뤄낸 이가 외국인 감독인 히딩크 감독이었기 때문이겠죠. 많은 업적이 있는 외국인 감독이 한국 토종 감독보다 낫다고 판단한 거겠죠. 그리고 어쩌면 더 핵심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외국인 감독이다 보니 선수에 대한 선입견도 없고 오로지 실력만 보고 자신이 필요한 선수를 객관적으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불만이 생기지 않고 최상급의 조직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감독과 축구협회는 한국 특유의 정문화와 선후배 관계, 연출 등 여러 부분에서 구설수에 오르며 잡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는 축구팬 입장에서도 찬반이 갈리게 되죠. 벤투 감독 처음 부임했을 때 이미 잡음이 많았습니다. 2회 연속 16강 진출 실패 후 유능한 최고의 감독을 데려올 것을 약속했는데, 포르투갈 출신의 감독이 역량이 뛰어나다면서 벤투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김판곤 위원장은 과거 전적과 전문성 높은 코칭 스태프들과 훈련 프로그램을 높이 평가했고, 앞으로 4년간 인내하고 잘 지원하면 한국 축구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감독이라고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축구 팬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시안컵 전까지 승률은 좋았지만 새로운 인재를 발탁하는 느낌도 없었고, 손흥민은 여전히 혹사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8강에서 떨어지고 조지아 원정 A매치에서도 기대 이하 수준을 보여주면서 벤투의 매력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갔겠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A매치와 월드컵 예선도 줄줄이 연기됐는데 월급은 계속 받았겠죠. 외국인 감독의 가장 큰 단점은 한국의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벤투 감독은 또 포르투갈 출신입니다. 포르투갈은 특별히 라이벌 국가도 없고 과거 대항해 시대에 스페인과 더불어 오히려 세계를 호령하던 국가였습니다. 그나마 스페인이 포르투갈을 변방 취급하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큰 상처가 없습니다. 벤투 감독은 한일전이 치러지기 전에 한일전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말만 꺼냈습니다. 정치적 발언이 되지 않기 위함일 수도 있지만 팬들은 공감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일전을 월드컵 2차 예선을 위한 평가전 정도로만 생각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한일전이 일본을 위해 치러졌고 결과도 참혹한 패배를 당하면서 일본 잔치상에 풍악을 울려준 꼴이 되었습니다. 한일전은 평가전이 아니라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전쟁과도 같은 경기였습니다. 어쩌면 월드컵 경기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영표의 명언이 있죠.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과를 증명하는 자리라고. 한일전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조건 이겨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일전은 특별히 더 재미있었습니다. 선수들의 투지가 불타오르고 지고 있더라도 경기를 역전시키기도 하고 피지컬로 일본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80번째 치룬 A매치는 이기고자 하는 야망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감독부터 말입니다. 선발 명단의 이강인이 원톱, 제로톱 포지션에 된 것도 이상했고 홍명보 감독이 말리기도 하고 실제로 부상이 있는
윙백 홍철을 선발 라인업에 올리고 정통 스트라이커도 없고 그나마 한 선수는 과거의 국가대표 주전일 뿐 현재는 2부 리그 스트라이커. 선발 라인업 공격수의 평균 신장은 173cm였습니다. 지금 현대 축구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공중볼 경합을 시키는 황당한 플레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볼을 뿌려줄 수 있는 선수를 일본 수비수들에게 고립되는 포지션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볼을 뿌려주는 선수가 정작 없었습니다. 후반전에 그나마 김승규가 3골 이상을 막아줘서 0대6이 되지 않았고 미나미노가 정말 감사할 정도로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이란과의 2대6 이후에 최악의 경기를 살아생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 체코와의 경기 0대5야 과정에 있었던 평가전이죠. 네덜란드와의 0대5 경기는 전술의 실패와 세계 최고의 팀에게 패배한 거죠. 10년 전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0대3 패배를 당하며 삿포로 참사를 경험했을 때도 한국은 전체적으로 골 운이 없거나 골이 안 들어갔을 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박지성과 이영표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일본을 상대로 여러 차례 좋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스코어가 3대0이었을 뿐 박진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참혹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정말 2021년 한일전은 와 진짜 정말 창피했습니다. 일본 축구 매체 풋볼 채널은 벤투 감독은 이강인 제로톱을 다른 지도자는 흔히 생각할 수 없는 기묘한 꾀라고 여긴 듯하다. 그러나 아무도 모를 거라며 꺼낸 계책을 일본은 다 꿰뚫어 봤다. 벤투 감독의 제로톱 전술은 즉시 적나라하게 간파됐다. 이강인은 공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어야 비로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침까지 당했습니다. 영국 출신 풋볼 아시아 편집장은 트위터를 통해서 일본이 경기를 아주 잘한다. 효과적으로 한국 진영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이 이렇게 형편없었던가? 벤투 감독이 대체 무엇을 하려고 있는지 모르겠다. 호평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일본이 무실점을 하고도 일본 주장 수비수 요시다에게 평점 6점밖에 주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가관인데 한국의 공격이 어수선해서 그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그의 경력 중 가장 쉬운 한일전이었다. 요시다는 반대 여론에도 와준 한국이 고맙다면서 손흥민이 오면 완전 다른 팀이라고. 이거 뭐 위로도 아니고. 벤투 감독은 모든 패배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원하는 경기를 전혀 하지 못했다. 실수가 많았다. 후반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더 나은 경기를 보여줬다. 오늘 패배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정당한 결과였다. 상대 수비 라인의 균열을 깨고 상대 수비가 우리를 강하게 압박할 때 상대 수비수들을 자기 포지션에서 끌어낼 수 있으면 그 빈틈으로 2선에 있는 양 윙어들과 섀도우 스트라이커 남태희가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길 바랬다. 이강인 제로톱 전술은 내가 선택했다. 잘 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한다. 뭐 인정하고 책임이 있다고 하면 뭐하나요? 그는 외국인 감독으로 언젠가 떠나면 아무렇지도 않은 경기의 일부분일 뿐이고 한국은 역사의 길이 남을 치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 외국인 감독, 벤투 감독이어야 할까요? 지금까지 성공적인 감독 역할을 보여준 이는 히딩크 감독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히딩크 감독도 특수했던 것이 있습니다.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1년여 동안 엄청난 공을 들이며 전폭적인 지원을 했고 그 결과 실력이 상승하고 결과를 낸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원래 홈에서 강했습니다. 오히려 월드컵 역사의 획을 그은 원정 월드컵 16강은 다름 아닌 한국 토종 감독이 이뤄낸 것입니다. 어차피 외국인 감독이 맡아도 선수 선발에 있어 말이 많고 외국인 감독이라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 여론 파악이 안 돼서 스트레스가 적을 뿐 문제는 똑같이 일어납니다. 김학범 감독은 아시안게임 선수 명단을 공개했을 때 엄청난 비난을 받고 모함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여주자 그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 현재 올림픽팀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란의 주인공은 현재 프랑스에서 팀의 간판 스트라이커로 활약 중입니다. 홍명보는 승리를 위해 박주영을 와일드카드로 썼고 동메달 결정전에서 선제골을 넣으며 한국은 일본을 꺾고 동메달을 목에 걸면서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태용 감독도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준비 기간이 매우 적었음에도 독일을 이기기도 하고 경질 이후에 신태용 감독이 낫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독 선임을 대한축구협회에서 하는 만큼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대한축구협회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사태를 만든 장본인도 축협이라고 봐야겠죠. 같은 국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다를 수 있을까요? 뒤늦게서야 결과에 대해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논란은 실력으로 잠재우고 보여주면 됩니다. 혹 논란이 되는 게 무서워서 회피하려고 외국인 감독 선임하는 건 아니죠? 김학범 감독 스타일의 공격적인 축구 좋지 않나요? 네. 차범근 감독도 그립고 허정무도 그립고 그냥 우리끼리 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에휴.